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기미잡티, 색소 케어하는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해서 DIY 홈케어, 스킨케어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제품들도 열어서 써봤지만 그 제품을 꼭 재구매하지 않고 집에 가지고 있는 비타민C 파우더를 활용해서 홈케어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비타민C 티팩을 하고 최근 리뷰한 비비크림을 발라둔 상태입니다. 나름 매트하게 피부 정리가 잘 된 편이에요. 저희가 여름철에 자외선을 세게 쐬기 때문에 항산화 관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 항산화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영상 중에 제가 파머스 기미잡티 크림을 업로드한 게 있는데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조회수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유입이 된 상태예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라니마우스 채널에서 저와 함께 오래 스킨케어를 함께 해오신 저희 백쌤님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기미잡티 영상으로 라니마우스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지 않고 딱 그것만 보시고 또 그 제품을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레티놀 입문자용 제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리티노인처럼 센 걸 바르다가 여름에 연고를 쉴 때 바를 수 있는 레티놀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민감성 피부용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더보기에도 주의사항을 적어 놓았음에도 영상을 훑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누가 바른 걸 보고 좋아 보이네? 가격이 적당하네? 바로 구매를 하시면 참 우려가 됩니다. 제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랑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 권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제품들을 테스트하다가 괜찮은 부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는 것인데 항상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자기 주도용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길게 이 얘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비타민C를 또 섞는 데 있어서 어떤 피부에는 굉장히 긍정 효과를 주지만 어떤 피부는 또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비타민C 파우더로 고함량 티팩을 만들 것인데 지금까지 여러 비타민C 제품을 사용해 보셨고 고함량 세럼 앰플 10% 20%까지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이게 한 가지 가성비 좋은 홈케어가 될 수 있으나 평소에 함량이 높은 항산화제 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거나 민감한 피부이거나 레이저나 다른 각질 케어로 이 각질이 예민해져 있는 또는 턴오버 되는 중간에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댓글을 보면 저희 백쌤님들이 굉장히 스킨케어적인 그런 단계가 올라갔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멈춰야 되는지도 본인 피부 타입을 파악하셨고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지 않도록 저한테 말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와도 밀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민감성 피부가 아니라면 세라마이드라든지 글리세린이라든지 시카라든지 이렇게 피부 보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피부에 약간 긍정 자극을 주어서 셀 턴오버도 하고 주름 관리도 하고 미백 관리도 해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피부 장벽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두꺼우면 남들이 발라서 뒤집어졌다고 하는 생크림도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도 피부가 쫙 흡수를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타민C 파우더를 이용해서 홈케어 티팩도 만들어보고 토너에도 섞어보고 이런 항산화제 파우더를 홈케어에 사용하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고함량 비타민C 티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10% 아스코빅 애시드 앰플을 사용했잖아요. 이 파우더를 터트려서 섞어서 썼습니다. 거의 다 썼는데요. 이걸 거의 다 쓰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걸 까자마자 빨리 쓰려고 하다 보니까 3주, 4주 연속으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다른 걸 바르고 싶단 말이죠. 그럼 이 비타민C를 다 쓰고 이걸 재구매하느냐 또는 이전에 샀던 비타민C 중에 재구매를 하느냐 또 다른 관리를 하고 싶으니까 이 비타민C를 티팩을 만들어서 활용해 주려고 합니다. 화장품 연구실에서 비타민C를 이만큼 받았어요. 아마 더 있을 건데 죽을 때까지 다 발라도 못 바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장품들은 비타민C를 리포좀화 해놨다든지 감초나 이런 걸 넣어서 미백 성분을 끌어올렸다든지 하지만 이게 이제 고정 지출로 계속 작은 앰플 하나에 뭐 2만원, 3만원씩 써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버전으로 이게 파우더를 활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토너가 남았을 때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이런 거 섞어 쓰는 영상을 보고 아직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이걸 좀 더 남겼어야 됐는데 15ml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너가 남았을 때 비타민C 파우더를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짧게 1, 2주 정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5% 정도 고함량을 사용해 줄 거고요. 제가 여기서 계산을 막 몇 미리씩 따져봤자 요즘에 아시죠? 백세님들? 제가 산수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무슨 증세인지 산수 계산만 하면 틀려요. 이게 집에서 섞을 때는 너무 10%까지 세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섞으셔서 한 5% 정도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1, 2주 사용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비타민C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비타민C에 따라서 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티팩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캡슐로 섞어볼 건데요. 이게 아스코빅 애시드입니다. 베지 캡슐 안에 아스코빅 애시드가 들어있고 다른 성분들이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티팩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타민C를 사용하실 때는 이게 아스코빅 애시드라 하더라도 반응을 보셔야 되니까 처음에는 정말 극소량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뭘 세게 하고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량을 보기 위해서 이게 비커에 했는데 100ml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 그린티를 100ml를 우려놓았습니다. 캡슐 하나가 10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캡슐을 10개를 넣어야 10%인 걸로 제가 계산이 돼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 거고 만약에 이런 걸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 캡슐을 반 개나 한 개를 처음에 넣으시고요. 2개, 3개, 4개까지만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도 굉장히 고함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일을 조금 섞어줍니다. 이 그린티를 붙이고 있으면 피지 흡착을 해요. 건성 피부인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피지 흡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타민 E, 비타민 A도 소량 들어있습니다. 티팩에 활용해서 많이 썼고요. 입에게 좋은 타마노 오일도 처음엔 한 방울, 그 다음에 2방울 이렇게 아주 조금만 섞어서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루들을 저어서 섞는다고 그렇게 빨리 잘 섞이지가 않아요. 티팩을 넣어서 이걸 흡수시키면서 녹여줍니다. 그럼 나름 이 티팩에 흡수가 되면서 파우더들이 자기들끼리 녹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눌러가면서 몇 번 뒤집어주면 어느 정도 녹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한 3, 4일 정도 붙일 수 있는데 일주일 이상 쓰지 마시고 또 매일 붙이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피부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이렇게 패치 테스트 턱선에 하나씩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C도 처음에 많은 양을 섞지 마시고 소량에서 시작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5%, 10%, 심지어 20%까지 고함량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신선도 있게 비타민C를 활용해서 토너나 티팩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제 몰골이 지금 4시간 넘게 바닷가에서 바닷바람 쐬고 쨍쨍 햇빛 밑에 있다 온 거예요. 저희 집은 바다가 1시간 거리라 그냥 이 채로 갔다가 이 채로 운전하고 와서 집에서 씻습니다. 이제 씻고 티팩을 붙여서 색소를 눌러줘야 합니다. 이건 제가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외부에서 멜라닌이 많이 활동하게 만들었을 때는 이런 날은 꼭 패드를 붙여줍니다. 오늘 올라오는 색소는 오늘 눌러줘야지만 그나마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로 한 3, 4일 지나보세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스팟이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떼어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루가 끝이 아니고 지금 오후 5시쯤 됐는데 주말이라서 다시 선크림 바르고 아이케아 갔다가 시장 가서 장 봐서 올 거예요. 하루가 깁니다. 이렇게 하면 큰 데미지 없이 멜라닌 색소 컨트롤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모닝 루틴 중인데요. 세안 후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비타민C 티팩을 얹어 두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 열기도 좀 식힐 겸 또 비타민C 세럼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1차 모공 진정하면서 비타민C 항산화제도 피부에 발라주기 위해서 티팩을 얹어 두었고요. 티팩이 약간 건조되면 떼어냅니다. 오늘도 햇볕을 맞고 운전하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간단하게 관리를 해주고요. 녹차에 잘 녹아서 가루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닦아내줄 필요는 없고요. 요즘에 선크림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닝 루틴을 간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습 세럼 하나만 얹어주고요. 물론 극건성 피부
피부이신 분들은 보습제를 하나 발라주셔야 할 거예요. 제가 요즘 나름 유수분 밸런스가 맞기도 하고 워낙 덥기도 하고 또 선크림 바르고 나가면 이렇게 잘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럼 단계 후에 틴티드 선크림이나 비비크림을 발라줍니다. 크림 위에 바른 것보다는 훨씬 밀착감 있게 발라줄 수 있어요. 이 스네일 비비크림 23호 산 것이 제 피부에 조금 진하기 때문에 21호를 주문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21호, 23호가 있으면 제 피부톤에 맞는 색감을 찾아서 비율을 조절해서 섞어 바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트하게 바르면 밀착감도 높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할 때 뭉개짐도 훨씬 덜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루틴을 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아침 얼굴이 정돈이 잘 된 것 같아요. 여름철에 여러 제품을 레이어링 하다 보면 모공에도 부담이 되고 또 제품들이 밀리기도 합니다. 선크림 바르고 나면 파운데이션 바를 수 없게 화장품이 이미 밀리고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려고 하면 밀리고 이렇게 여러 제품 레이어링 하는 것이 복잡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막 공해와 자외선에 부딪혀야 되는 피부에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게는 불안할 때 아침에도 항산화제 티팩을 이용해서 모공도 진정시키고 멜라닌도 지그시 눌러준 후에 자외선 차단을 하면 이 자외선 차단제의 실효성도 올라가고 여러 제품을 레이어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림감 없이 산뜻하게 밀착되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항산화제 파우더를 티팩이라든지 토너라든지 크림에 섞어서 사용하실 때는 이미 그 항산화제가 든 세럼이나 크림을 굉장히 높은 고함량까지 사용해 보신 그 항산화제에 익숙해진 민감하지 않은 피부에만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의 활성화도 눌러주지만 이게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모공, 미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비타민C는 미백, 탄력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간단할 것 같아요. 바쁜 날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바르고 선크림이나 틴티드 요즘에 발라주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피부 열기도 식혀줄 겸 알로에도 바르고 비타민C 티팩 얹어놓고 모닝케어를 간단하게 한 후에 피부 부담 없이 자외선 차단제 발라줄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새로운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분을 피부에 소개할 때는 굉장히 소량에서 사용하시고 편하게 쓰는 크림에 소량 먼저 섞어보시고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일부분에 발라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해서도 피부가 편안하면 매일 사용하게 적응 단계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남이 발라서 좋아 보이고 남이 해서 좋아 보이는 스킨케어도 자기 피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화장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신제품 테스트도 꾸준히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티팩이라는 것을 저희 백세님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일단 신선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고 냉장 보관하면서 시원한 것을 얼굴에 붙여줘서 피부 온도를 내릴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바르는 고가 제품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티팩은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부지런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링가티라든지 루이보스라든지 녹차라든지 페퍼민트티, 카모마일티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얼굴에 쓰던 오일 중에 잘 사용하지 않는 오일도 떨어뜨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세님들 모두 모공과 색소 잡는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 지켜가시기 바랄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자기 조도용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